안녕하세요. 세종에서 사업하는 김정은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저 보신 적 있으시죠? 예. 오늘 제가 선물을 준비했는데 이런 거 해보고 싶어가지고 혹시 나 제일 멀리에서 왔다. 거의 여기 대부분 경기도, 인천, 뭐 서울 지역이시죠? 왜 멀리 없으세요? 경기도. 홍천이요? 포천. 포천도 경기도네. 네, 어디요? 당진. 당진. 이거 이따가 가져가세요. 네네. 그 다음에 제일 가까이서 왔다. 야탑동. 그럼 가져가셔야죠, 또. 야탑동. 가까운 것도, 예, 가까우면 또 더 안 올 수 있거든. 예. 그 다음에, 진짜 오늘 못 올 일이 있었는데, 억지로 왔다. 진짜. 꾸역꾸역. 예. 3년 만에? 그럼 받으셔야죠. 네네. 이따 이거 하나 가져가세요. 나머지 두 개는 또 제가 또 중간중간 드릴게요. 네. 저는 세종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 큐 에메랄드 이제 김정은인데요. 저 제목을 이제 아메이 사업의 비전과 가치라고 적었고, 요 밑에는 제가 이제 홈미팅 하는 포스터를 제가 이렇게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걸 이제 예쁘게 이렇게 편집을 해봤습니다. 네. 해서 저의 MBTI가 전혀 안 궁금하시죠? 근데 저의 MBTI를 한번 좀 소개를 해볼게요. 요즘 MBTI로 얘기 안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혈액형 얘기하면 연식이 나오는 거야, 이제. 예. 제 MBTI는요, ESFP예요. 제가 사실 아까 소개해 주신 분 얘기처럼 제가 학생들을 가리키던 선생님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 MBTI는요, 학생들을 가리키기 굉장히 힘든 MBTI예요. 예. 그래서 제가 힘들었더라고요. 예. 이제야 이해가 가는데, 명랑쾌활하고 즉흥적이며 삶에 대한 열정으로 똘똘 뭉쳐있다. 그리고 또 하고 싶은 건 꼭 해야 돼. 사고 싶은 거 꼭 사야 되고, 먹고 싶은 거 꼭 먹어야 되고. 예, 저희 신랑이 힘들어하죠. 그리고 본인의 삶을 극도로 사랑해요. 예, 저는 제 삶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아이들을 키울 때도 저 먼저 밥을 먹고 아이들을 먹였던. 왜 꼭 약간 마르시고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은 아이들 먼저 먹이고 본인 먹으시죠? 근데 저는 반대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보니까 말이 앙뚜아네트야. 이 사람이 이런 MBTI를 갖고 있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호기심이 강하고 닮았어요? 여왕이 될 상이었구나. 나 왜 근데 여기 있지? 네, 그리고 뭐 호기심이 뛰어나고 계획성이 없대. 계획성이 없는 여자가 이제 선생을 하려고 했더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이게 특징이 있어요. 현재 이제 전직 중학교 영어 선생님이었어요. 영어. 예. 그리고 47살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 쌍둥이 딸 둘 데리고 있고요. 재수하는 아들이 있어요. 이제 이 아들이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변수거든요. 이제 이 아들 얘기를 좀 많이 할 거예요, 오늘. 그리고 옷 입는 거 되게 좋아하고 집 꾸미는 것도 또 좋아해. 아까 뭐 내가 너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아마 그런 것들의 일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은 49살이고 대기업을 다니고 있고 잘 나가고 있어요, 사실은. 다행히도. 예. 곧 있으면 내려오겠죠. 이제 잘 나가다가 이제 내려올 날이 얼마 안 남았고요. 사업을, 이게 중요해요. 아메이 사업을 남편이 들고 왔어요. 예. 여기 정미경 리더님도 항상 임동성 리더님이 들고 온 사업이라고 강조하시잖아요. 저도 남편이 들고 온 사업을, 예, 제가 하고 있죠. 예. 그리고 현재는, 돌아갈 길을 끊어버렸어요, 제가. 아까 아들 얘기를 좀 중간중간 할 건데, 저희 아들이, 합격을 했어요, 대학을. 꽤 괜찮은 데를 했어요. 그런데, 이놈의 자식이. 안 간대. 등록금도 내지 말래. 왜냐하면 갈 길을 끊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지금 재수학원에 들어가 있거든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저도 선생님을 하면서 사업을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안 되는 거야. 이 몸이, 이 열정이 이렇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 때 과감히 학교를 그만두거든요. 물론 남편의 허락이 있었죠. 왜냐면 저희 남편이 갖고 왔잖아요. 남편이 갖고 왔으니까 부인에게 이 사업을 전해준 거고, 그리고 또
이 사업을 굉장히 크게 봤어요. 뭐 나중에 우리 왜 선택해라, 뭐 소비자를 하든 반품을 하든 또는 작은 비즈니스로 하든 빅 비즈니스로 하든 뭐 선택을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 부부는 사실은 빅 비즈니스로 본 거죠. 물론 빅 비즈니스로 했는데 저희 신랑은 이제 지금 자기 바쁜 일로 많이 도움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예, 저희는 빅 비즈니스로 봤고요. 그리고 제가 또 아무래도 영어 선생님이다 보니까 그 현직에 계시는 영어 선생님들의 한계를 봤어요. 영어 선생님들은 이제 아무래도 이게 애들이 요즘 영어를 더 잘해요. 예. 애들이 발음도 굉장히 외국 어학연수부터 막 너무 잘해. 그리고 또 저는 또 그 학구열에 불타는 동네에서 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화를 엄청 받았어요. 문제를 이따위로 냈냐고. 그럼 죄송하다고 엄청 사과도 많이 했고요. 문제를 위한 문제를 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변별력을 해서 애들을 틀리게 해야 되거든. 그래야 이게 등급이 나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많은 막 학부형의 어떤 이런 컴플레인도 많이 받아서 맨날 집에 가서 울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됐는데 영어 선생님인지 이거는 무슨 이렇게 컴플레인을 받으려고 민원 해결사가 된 건지 어떤 그런 일들도 되게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영어 선생님이다 보니까 어떤 그런 한계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사업을 지금 진행해서 이제 와서 깨달아 보니까 아마 제가 선생님만 하다 보면 굉장히 교만하게 살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항상 이렇게 가르치는 입장이잖아요. 그것도 어린 아이들을. 그러니까 나 잘난 맛에 되게 살았을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너 인생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 훨씬 더 큰 세상이 있다. 누군가를 섬기는 것도 배워봐라. 낮아지는 것도 배워봐라. 그래서 사실 뭐 진짜 많이 아직도 지금 ING 중이긴 하지만 이 사업 정말 너무 잘 선택한 것 같고 저희 아들이 한 것처럼 저도 다리를 끊어버린 걸 너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정말 빅 비즈니스로 꼭 성공을 해야 돼요. 꼭. 예. 왜냐하면 그렇게 한다고 얘기하고 끊었으니까. 그쵸? 예. 해서 저는 저의 이 100세 인생을 조금, 얘기할게요. 안 궁금하시죠? 궁금해요? 네. 나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예. 자, 제가 이제 지금 40대잖아요. 40대까지는 진짜 제 얘기를 할 거고요. 이제 50대는 제가 만약에 준비하지 않은 삶을 했을 때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10대.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부족하지도 않은 어린 시절. 착하고 얌전한 학생이었어요, 제가요. 그런데 안 믿어, 아무도. 왜냐면 제가 그렇게 생기진 않았나 봐요. 예, 엄청 되게 착했어요. 일찌감치 좀 철이 들었던 아이였다고 저희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영어 영문학과에 이제 입학을 했죠. 대학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놀아야죠. 예, 1학년 때부터 신나게 놀았습니다. 다행히도, 공무원 아버지 덕에 등록금 걱정이 없었지만 저 이제 IMF 시절에 졸업을 했어요. 근데 저희 친구들은 부모님이 등록금을 못 내주더라고요. IMF 때 그때 다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다들 휴학을 했어요. 1년씩. 근데 저는 다행히도 졸업을 했죠. 예, 부모님이 내줄 수는 있었지만, 있었죠. 그렇지만 뭐 넉넉하지 않아서 해외 어학연수 같은 거는 갈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저희 엄마한테 말했더니 보내줄 수 있었는데 뭐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엄마가 우리 집이 뭐 아껴 써야 된다 이런 말을 항상 달고 사셨어요. 저희 엄마 여기 계시지만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이 뭐라고 해야지 이 경제 규모를 아이들이 5살, 6살부터 안 돼요, 요즘. 아, 우리 엄마가 나한테 아이폰을 사줄 수 있을 것 같다. 없을 것 같다를 아이들이 안 돼요. 우리 집이 몇 평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걸 아는 거죠. 아, 내가 엄마한테 어학연수 가고 싶다고 말하면 우리 엄마가 보내줄 수 없을 것 같다. 예, 엄마가 맨날 이제 아껴 써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졸업 후에 그래도 다행히 대학원도 가고 임용 공부도 할 수 있었어요. 물론 꿈은 영어 영문학과를 나왔으니까 영문학 교수도 되고 싶고 뭐 동시 통역사도 되고 싶었지만 뭐 그런 능력은 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영어 선생님이 됐죠. 그리고 남편이 아까 S기업 다니는 착한 남편과 착한 시댁 식구를 만났죠. 여기서 이제 착하다는 걸 강조한 이유는 착하다. 예, 아시죠? 예,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래도 착한 게 어디예요, 그죠? 예. 자, 30대, 예. 대출을 엄청 받고, 거기다가 또 프리미엄까지 주고, 25평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구입을 해요. 제가 지금 생각해도 참, 뭐라고 해야지, 너무 무모했죠. 예. 처음부터 대출을 왕창 받았으니까. 근데 둘이 맞벌이를 했더니, 아껴 쓰고,
그 다음에 또 아들도 낳았어. 그런데 4년 만에 다 갚았어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예, 할 수 있네. 막 이렇게. 근데 이제 가격이 지방이잖아요. 그리고 또, 아시죠? 예, 이게 또 엄청 옛날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36평 아파트로 이제 옮겨가자. 그랬더니 또 다시 대출이 생겼죠. 그렇지만 이제 한 번 했던 기억이 있으니까 갚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세상에 둘째를 가졌는데 쌍둥이가 나왔어. 그래가지고 세상에 그냥 얼떨결에 제가 새 아이의 엄마가 돼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쉬고 싶었지만 대출금 걱정에 부모님께, 친정 부모님께 쌍둥이를 맡기고 다시 학교로 갑니다. 예. 아마 눈물로, 쉬지 못하고, 예, 다시 직장으로 나가셔야 되는 아마 여기 엄마들 있었을 거예요. 예. 근데 남편이 갑자기 미국으로 주재원 발령을 받아요. 예. 저는 아메이를 미국에서 받았어요. 미국에 계시는 친한 집사님에게 아메이 사업을 받았고요. 그 집사님이 김경희 스폰서님을 소개시켜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미국 아메이입니다. 미국 아메이. 그래서 이제 남편의 미국 주재 발령으로 인해서 이제 남편을 따라 3년을 미국에 갔다 오는데요. 월급이 미국으로도 나오고 한국으로도 나온대. 와, 막 아싸죠, 아싸. 그래서 저는 막 이거 다 저축해야지 막 이랬어. 그랬는데 아마 외국 가서 아마 생활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불가능이에요. 왜 불가능이냐면요. 아무것도 안 하면 할 수 있어. 그런데 외국 가서 아무것도 안 할 수 없죠. 왜냐면 이제 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여행 다 다녀야죠. 언제 다시 오겠냐. 그래가지고 막 캐나다로 막 밑으로 옆으로 막 다 다니는 거죠. 그래가지고 다 썼어. 그리고 부족해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돈까지. 예. 환전. 환전해가지고 다 썼죠. 그러니까 이게 그거를 빚이라도 안 진 게 다행이라 하더라고요. 다들 빚져서라도 이거 한번 해야 된다.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빚은 지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40대가 됐어. 3년의 주재 생활을 끝내고 이제 꿈과 같은 생활을 하고 왔죠. 왜냐면 그때 막 수영장도 딸린 집에, 정말. 그리고 막, 지금은 이제 천장에 달린 에어컨이 막 4대씩 돌아가죠, 각 방에. 근데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천장에 4대씩 돌아가는 집이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막 에어컨도 막 4대, 5대 되는 집에서, 수영장 딸린 집에서 살았으니까, 그게 제 건 줄 알았죠. 그런데 딱 한국에 돌아오니까 아까 있었던 대출 낀 36평 아파트, 그거 그대로 있죠. 그래서 한국에 돌아왔더니, 내가 기다리고 있는 학교가 현실은 땡땡. 이게 뭔지 아시죠? 이제 제가 이제 막 기대하고 왔지만, 이제 현실은 학교의 어떤 녹록하지 않은 학부모들의 어떤 민원과 학생들의 이제 그런 어떤 인권, 아이들의 인권 존중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영어 발음도 많이 굴려줘야 되고, 아이들의 어떤 마음도 읽어줘야 되고, 하여튼 어떤 여러 가지 그런 현실이 굉장히 힘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편은 하루 3끼를 회사에서 다 먹어. 이게 뭔지 아시죠? 너무 바쁜 거야. 새벽에 출근해서 저녁 늦게 퇴근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또 작았을 때는 36평이 굉장히 컸죠. 그런데 애들이 몸집이 이렇게 커졌어요. 그래가지고 집이 너무나 작아. 그래서 이제 40평대로 가자. 그래서 40평대로 갔죠. 그랬더니 이제 애들이 중학교를 가는데 그냥 일반 중학교 안 가겠대. 사립중학교 보내달래. 그래서 사립학교의 등록금과 과외비, 또 과외도 하고 뭐 악기도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그리고 또 저축은 뭐 이제 없어요. 그리고 아들이 또 아까 얘기했던 그 아들이 또 재수를 하겠다네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엄청난 큰 변수가 이제 오게 되죠. 근데 사실 제가 만약에 여기서 지금 재수를 한다고 했을 때 제가 만약에 아메이 사업을 안 했다면 저는 이 아이한테 하지 말라고 했을 거예요. 절대 못하게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도전하는 모습,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막 이런 마음을 항상 아이에게 넣어줬기 때문에 얘도 이런 마음을 가졌던 거 아닌가 싶어서, 그래, 해. 엄마가 도와줄게. 아빠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그동안 보여줬던 모습에 일관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는 진짜 제 모습이에요. 저희 진짜 얘기고요. 자, 이제 50대는 제가 준비하지 않았을 때의 이 이제 일반적인 얘기들을 조금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아이 학비와 아파트 대출금 이자 때문에 남편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한 거죠. 아마 지금 조용히 계시지만 퇴직금 정산, 중간 정산 하신 분 계실걸요? 예. 네. 그리고 돈이 많이 들어서 애들을 지방에 있는 국립대에 보냈어. 인서울 하라고 그렇게 아이한테 공부하라고 해놓고서는 갑자기 이것저것 따져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드네. 그래서 여기는 뭐 지금 경기도권에 사시는 분들이라 아마 이 얘기가 좀 여기 당진 사시는 분은 좀 이해 가시려는지 모르겠는데 저게 굉장한 많은 돈을 들인다는 걸 제가 이번에 알게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애 공부하라고 닥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돈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제가 요즘 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저 이제 지방에 있으니까. 그리고 건강관리를 안 했더니 지금 아까 우리 함나랑 리더님이 관절 얘기하는데 그런 수술 받고 싶으세요? 나 진짜 너무 끔찍한 것 같아요. 근데 세상에 뼈를 하는데 왜 피가 많이 나오는 거지? 그래가지고, 정말 너무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수술, 그죠? 그래서 진짜 체력을, 저희 관리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안에 있다라는 게 진짜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한 걸로 해가지고, 체력이 너무 약해져서, 이제 일도 못해. 하루나 이틀 나갔다 오면 막 5일씩 아프네. 병원비가 더 나간대. 그리고 이제 남편이 허벅지가 점점 살이 빠지면서 뒷모습이 약해 보이기 시작하죠. 남편도 늙고 있나 보다. 예. 그러면서 이제 60대는 남편이 원하지 않는 퇴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을 믿었는데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죠, 지금. 아예 뭐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죠. 남편은 한 달도 쉬지 못하고 다시 일자리를 찾는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주위에, 이제 제가 이 직업을 비하하는 건 아닌데요. 거의 보니까 경비일이나 학교에서 아이들 뭐 관리하는 거, 그런 거, 이제 애들 교통정리, 뭐 이런 거 하시는 일들, 뭐라고 하시는데 제가? 안전지킴이, 뭐 이런 거, 예. 요런 거 하시던데요. 근데 월급을 얼마 받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한 살이라도 어린 분 뽑으면 돼요. 나이 많으면 뽑지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 찾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결혼한다고 하겠죠. 그런데 이제 얘네들을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이 딱 봐도 엄마 아빠가 뭐가 없어. 그러면서 이제 도와줄 수 없는 이 현실이 너무 슬픈 거죠. 그 남편이 이제 가가지고 벌긴 벌어와. 예. 그 정말 다행이긴 하죠. 근데 언제까지 이것도 벌어올지 몰라. 나는 이제 아파가지고 어디 일할 곳도 없고 찾을 곳도 없고. 근데 또 욕심은 있어. 친구들이 막 좋은 동네 산다네? 좋은 차도 막 몰고, 여행도 막 하고. 우리 막 인스타그램 같은 거 보면 막 상대적 박탈감 느껴지잖아요. 예. 부럽기만 하죠. 이렇게 하려고 노력은 사실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참 잘 안 되긴 하죠. 그런데 차도 바꾸고 싶고, 그리고 손자 손녀가 오면 이제 손자 손녀가 안 와요. 용돈 받으러 오는 거지. 근데 용돈 줄 능력이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두 참아야 돼. 안 돼. 8, 90, 100은 합쳤어요. 자, 이제 더 이상 일할 곳이 없다. 만약 국민연금이 다 내 수입의 전부라면 300에서 500 정도만 따박따박 나온다고 했던 그때 그거 할 걸. 예. 이제 와서 후회하는 거죠. 집에서 TV 보는 것도 아주 징그러워. 소일거리라도 할 거 없나? 그리고 몸은 막 더 아파. 어디서도 내 김정은이라는 이름을 불러주는 데가 없어. 교회에서 김집사님 뭐 이 정도 불러주겠죠. 예. 이제 수입도 없고 아프기까지 한 이 앞으로의 또 그냥 여기서 지금 죽는 것도 아니고 20, 30년을 더 살아야 된다는 게 너무 지루하고 서러워. 왜 서러워요?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쵸? 사실 저는 이게 지금 녹음되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 시댁한테는 가면 안 되는데 우리 시부모님을 보면 사실 저는 요즘 약간 요 부분이 지금 이해가 가요. 저희 부모님이 지금 딱 요때거든요. 아프기 시작하셨어요. 이제 본인들 몸을 못 관리하셨죠. 사는데 내 사남매를 키우시느라고. 그리고 관리가 안 되시니까 돈도 이제 해놓은 것도 없으시고. 그렇다고 자식한테 손 벌리기도 너무 창피하시고. 그러니까 그냥 제가 볼 땐 저희 시어머니 같은 경우는 우울증에 걸리지 않으실까? 뭐 이런 생각까지 제가 사실 지금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이 모습이 저희 시댁의 모습이 시부모님의 모습으로 다 오버랩이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실제 통계청에서 낸 인구 추계인데요. 앞으로 2030년에는요. 65세 이상이 10명 중에 3명이 되는 거예요. 약. 좀 어마무시하지 않아요? 예. 3년 뒤면 볼게요.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빠른 속도인데요. 반면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들 가운데 여전히 압도적으로 1위였습니다. 예, 거기다가 또 빈곤까지 하죠. 그렇죠? 그리고 점점 짧아지는 기업과 직업의 수명. 자, 기업 평균 수명이 12년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궁금한 거야. 아이, 우리 직업이 짧아지는 건 이해가 가는데 왜 기업의 수명이 짧아지는 걸까요? 너무나 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아이템들이. 굉장히 빨리. 그래서 하나의 아이템으로 살아남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짧아질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퇴직하는 연령과 내가 일하고 싶은 연령이 너무 갭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AI가 발전함으로써 이 빨간 건 없어질 일이고 저 보라색은 새로운 일인데 저 중간에 쟤는 어떻게 될지 몰라. 저게 빨간 거로 갈 확률이 아주 높죠. 예.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원하는 어떤 퇴직 연령, 그러니까 근로 희망 연령과 퇴직 연령의 이런 갭 차이, 무소득 기간이 너무 길죠. 근데 또 너무 오래 사는 이런 건 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은 어디다가 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요즘 부동산, 주식, 코인, 예금 적금 뭐 하나씩은 다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뭐가 잘 되고 계신가요? 되는 분도 계시긴 하겠죠. 예. 저는 깨알 자랑. 주식을 아주 지금 어디다 넣었는데 걔가 오르긴 오르더라고요. 미국 주식이에요. 나중에 혹시 궁금하시면 저한테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정말 주식은 되게 웃기는 게 내가 올라 하고 이렇게 누구한테 얘기하잖아요. 자랑하잖아요. 그날부터 떨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친구한테 자랑했는데 그날부터 떨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 부부는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한 거예요. 쟤네들이 절대 우리 같은 개미들에게 돈을 주지 않을, 호락호락 돈을 주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어서 차근차근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자 해서 제가 이걸 선택을 했고요. 요 얘기는 이제 계속 해드릴게요. 자, 35년 동안 달려온 제가 남편이라고 했더니 아내들이 막 화내더라고요. 나도 맞벌이 하는데 왜 그러니까 이게 아내에게 바통을,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둘 다 누구에게 바통을 받느냐, 이거는 지금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둘 다 받으면 되죠. 그죠? 아무나. 자, 김미경 강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이렇게 공부 꾸준히 쭉 해나가시면 변형 자산을 갖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자, 그리고 린다 그레트는 되게 재밌는 얘기 하나 해서 깜짝 놀라서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100세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물어봤더니 두 번째 팁을 주셨습니다. 이분이 뭐라 그러냐. 100세 시대에는 맞벌이가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딱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상적인 삶의 방식은요. 부부가 둘 다 일을 하면 맞벌이입니다. 100세 시대에는 말이죠. 한쪽이 돈 버는 일을, 생계를 유지하면 다른 한쪽이 다음 단계를 향해서 재창조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사람 다 일이 있어야 다단계의 삶을 보다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솔직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 27년 동안 강의하면서 직장에 다니는 남자들 많이 봤잖아요. 얼마나 인터뷰도 많이 했겠어요. 자, 30년간 내 생계를 위해서 죽어라고 일하잖아요. 그러면 30년 후에 은퇴에 대해서 전혀 대비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직장 다닌다고 다음을 알 수 있는 것과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 일 하는데 그 남자의 100의 에너지를 다 쓴 거예요. 50만 쓰고 50은 은퇴일을 위해서 뭐가 준비를 해? 여러분, 회사가 그렇게 놔두지도 않아요. 시간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에너지를 여기다 다 쓴 거예요. 그래서 은퇴하고 나면 나 뭐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린다 그레트니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30년간 생계를 위해서 자기 에너지를 다 쓰고 있는 동안 그러면 한 사람은 또 뭐 해야 되느냐. 아이 키우면서 창조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공부하면서 다음 30년을 이어갈 수 있는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있다가 그쪽으로 옮겨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남편이 은퇴하고 오면은 여보 내가 다 생각하는 거 있어. 이쪽으로 옮겨와. 이쪽으로 저희 신랑이 저거를 안 것 같아요. 일찌감치. 예. 자기가 현재를 책임질게. 네가 색다른, 뭔가 색깔이 다른 30년을 준비를 해. 그래서 과감하게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을 그만둬도 오케이 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사랑하는 나의 자녀에게 나는 어떤 부모가 될 것인가. 꿈을 꾸는데도 비용이 필요해요, 그죠? 네, 많이 느끼고 있어요.
평일날 스터디 하려면은 제가 아르바이트 여기 같은 나오는 거 이 조절 많이 해야 학생들은요, 다 되는데 서울대생이에요. 그것도 수입이 준다는 서울대생. 얘기고. 그러니까 참 그거부터가 힘들어요. 네. 동아리 활동도 안 했고, 그다음에 교환학생도 안 썼어요. 그리고 뭐 같이 학원을 공부 따로 잘해서 다녀본 서울대를 적도 갔는데 부모의 재력에 따라 항상 학교를 이 얘네들이 느끼는 과외나 알바만 거예요. 했어요. 예. 한번 뭐 어디 합격자 스펙 평균 딱 보니까 교환학생 경험 1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한 번은 갔다 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약간 좀 그 공란이 참 아쉽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걸 하려면 당연히 신림동에 와서 자취를 해야 되고, 당연히 그 수많은 강의, 수많은 순환들 다 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뭐 1년에 몇 천만 원 깨지는 거는 우습게 여겨지는데 함부로 계속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5년의 투자해야 되는 시험이라고 치면 3년 차에서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우리나라 대학생 60% 이상이 학비와 생활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1인당 평균 1,500만 원의 빚을 안고 졸업을 합니다. 빚이 있는 학생들에게 꿈은 꿔볼 엄두도 내지 못하는 일입니다. 평균이 1,500이지 1억 정도씩 갖고 이런 시작하는 현실을 아이들이 반영한 많다고 걸까요?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성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성공하기 것이 위해 갖춰야 할 무엇이냐라는 조건이 질문에 부모의 재력이 41%라고 열- 생각한대요. 저 학생들이. 예. 그러니까 똑같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재력이 저렇게 중요한 것. 근데 사랑하는 나의 자녀에게 지금 어떤 부모님이신지 우리 김희경 강사가 아침에 아주 일어나서 웃기게 애들 얘기하고 학교 있어요. 보내고 어쩌고 하면 금방 11시죠. 만약에 졸았다 그러면 1시 되는 수가 있어. 근데 그 와중에 또 옆집 여자는 또 굉장히 적극적이야. 옆집에서 전화 오죠. 야, 너만 안 왔어. 그 집 가잖아? 아유, 그냥 사과 깎아 먹고 커피 마시면 5시요? 그럼 애들 와. 저녁 끓여 먹고 나면 12시요. 하루가 3시간이요. 11시, 5시, 12시. 11시, 5시, 12시. 여러분, 옆집은 다 나 속 썩이는 여자밖에 없어. 어머, 우리 시어머니가 요번에 옷 해줬잖아. 우리 애 요번에 반장 됐잖아.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계속 내가 눌려지는 것 같고 갑자기 멀쩡한 마음이 뚝 떨어져서 우울감이 오기 시작해. 근데 그 우울감을 끌어올릴 만한 루틴도 없고 그걸 끌어올릴 만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이제 그분한테 가는 수밖에 없어. 10만 원 들고 찾아가는 거야. 그분이 어떻게 알아? 여기 자기 몸을 자기가 데리고 살면서 15년, 20년을 어른으로 살았는데 지가 자기를 모르면 누가 알아요, 여러분? 그쵸. 예. 그래서 그 루틴을 만들어주는 곳이 바로, 예, 이곳이에요. 예. 탱코아라는 걸 하면서, 예, 탱코아가 뭔지 모르면. 자, 제가 이제 저희 아들 얘기를 할게요. 자, 재수하고는요, 아무나 보내시면 안 돼요. 몰라, 여기 지금 재수를 하시고 대학을 가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저희 아들이요, 지금 2월 달에 재수학원을 등록을 하면서 엄마 빨리 입금해주세요 하면서 저한테 보낸 메시지예요. 535만 2천 어쩌고 저쩌고가 저게 등록금이고요. 저것만 내는 게 아니고요. 컨텐츠비, 교재비, 단체복 납부비, 그리고 여기 지금 안 들어와 있는 독서실비까지 하면은요,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매달 내야 돼요. 누가 딱 보여주니까, 이거 1년비야? 이러는 거예요. 매달. 장난 아니죠? 저 지금 벌써 몇 달째 냈냐? 2, 3, 4, 5, 6, 7. 어머, 이번 달거 안 낸다. 큰일 났다. 학원에서 연락 오겠네요. 예. 아, 깜빡했네요. 바빠가지고. 네. 장난 아니죠? 근데 저희 아들은 이제 재수학원에 들어가면요, 대화를, 전화가 없어요. 예, 감옥이거든요, 거의. 그럼 이제 애랑 메시지로 이렇게 주고받아요. 근데 저희 아들이 뭐라고 왔냐면요. 제가 재수한다는데도 꾸짖지 않으시고 열심히 해라고 독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와서 보는 친구들의 부모님들이 다들 능력이 있는 분이시더라고요. 제가 이 재수학원에 있었다는 게 당연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재수학원에 가서 철이 들었어요, 철이. 엄청난 돈의 값어치를 들고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예. 그 사실 지금 벌벌벌 떨면서 다니고 있는데 뭐 성적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오르진 않지만 아마 얘가 이 안에 가서 인맥도 쌓게 되고 내가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을 전달해라. 일단 첫 번째 교회에 전달하고 하나님 전달하고 두 번째 잘 인맥을 쌓아가지고 아멘을 꼭 시켜야 된다. 너의 한 레그를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여동생이 2명이나 있다는 걸 잊지 말아라.
예, 이렇게 큰 그림을 제가 그리고 있어요. 예. 자, 이렇게 여러분의 100세 인생 예고된 변수만 있을까요? 자,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작년 5월인지 미국에서 4,000명을 한꺼번에 해고한 회사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AI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내용은 그냥 넘어갈게요. 지난달 미국 소재 기업들이 8만 명을 해고했는데 8만 명이에요. 8만 이 가운데 명. 4천 명 가까이가 그중에 인공지능, 4천 이른바 명은 AI 때문인 AI 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앨런 머스크인데요. 자, 앨런 머스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기본소득제를 얘기해요. 혹시 기본소득제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AI한테 직업을 뺏기잖아요. 그럼 직업을 뺏기면 AI가 일을 대신해 주는데 얘네가 일을 못할까요? 잘할까요? 엄청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필요 없어. 그래서 그냥 인간들을 어디다 이렇게 모아놓고 잉여인간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기본소득만 주는 거예요. 한 150인가 130을.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150씩 주고서 실험을 해본대요. 지금 핀란드든 지금 각 나라마다 우리나라도 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기본소득만 주고 이렇게 살게 하는 거죠. 근데 행복할까요? 예, 굉장히 그러니까 열심히 살지 않고 삶의 활력도 없고 예. 그런데 앞으로 이런 날이 무조건 온다고 이 사람은 생각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And I think ultimately we will have to have 네. some kind of universal basic 기본소득제를 도입해야 income. 할 거라고 봅니다. 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대비할 수도 없고요.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의 귀한 인생 준비하시고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녀에게도 멋진 날개를 달아주는 이 도구를 꼭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바통은 바로 아메이입니다. 그래서 아메이로 저의 이제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의 바통을 좀 받아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메이는요 그냥 좋은 슈퍼를 쓰는 일이에요. 난이도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써보시고 감동을 전하시는 비즈니스입니다. 그리고 윈윈 비즈니스고요. 이걸 통해서 꿈도 이루고 가족도 지키는 좋은 부모 프로젝트예요. 그리고 네트워크가 상속됩니다. 예, 요즘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상속이라는 말에. 그 다음에 플랫폼 비즈니스고요. 리스크가 없어요. 무자본, 무점포, 직원도 필요 없고 재고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여행 보상해주고요. 이게 또 저는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 정년이 없어. 예. 요즘 너무 오래 사는데 할 일이 없이 무료하게 계시는 분들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어딘가 누군가의 나의 도움이 필요로 하고 그리고 내가 가서 도와줄 사람이 있다라는 거 그거 너무 행복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 일을 이 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선택 조건에서는 이 세 가지를 꼭 보셔야 돼요. 요즘 신종 네트워크 되게 많죠. 뭐 별의별 게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기존의 것들 중에서도 많이 철수하고 있고 많이 망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옛날 거예요. 에이본, 그죠? 그리고 메리케이 들어보셨죠? 얘네들 다 철수했어요. 한국에서 열심히 네트워크 만들었던 사람들에게 일 말도 없이 저 떨어질 것 같죠? 예, 죄송해요. 왜 자꾸 일로 가지? 예. 죄송합니다. 마음이 막 힘드신가 봐. 절로 좀 빨리 들어가라고. 감사해요. 네. 그리고 메리케이 한국 시장에서 철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크릿도 철수했어요. 예. 그리고 이건 뭐냐면 이건 어제자예요. 인땡땡 아시죠? 예, 얘 지금 악성 재고로 몸살. 이거는 동네마다 하나씩 사무실이 있었어요. 아시죠?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이 안에서 배웠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절대 사무실을 만들면 안 되잖아. 무점포여야 되는데 자꾸 점포를 만드니까 우리가 알잖아. 이상하다. 왜 자꾸 점포를 만들지? 이상하다. 했는데 몇 년 만에 이런 일들이 터지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회사에서 정말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역사가 정말 깁니다. 기업의 예상 평균이 거의 20년밖에 안 되는데 아메이는 65년이 됐고 뉴트릴라이트는 몇 년? 90년 됐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제 지루하니까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기 지금 나 20대다. 나 20대. 20대예요? 아까 야탑동. 여기도 20대 남자분 있는 것 같아서. 거기다 잘생겼어. 자, 그러면 여기 하나 더 가져가시고, 네, 여기. 잘생겨서 2개 주고 싶네. 예. 어쨌든, 일찍 이렇게 와서 앉아있으니까 너무 이쁘시네요, 20대. 예,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진짜. 예, 저희 아들도 곧, 네, 데려다 놔야 되겠네요. 예. 자, 이렇게 역사가 오래됐어요.
그러니 믿을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정말 뭐라고 해야 되지? 제가 이제 이 아메이 사업의 STP를 이제 사람들한테 하면요. 이해 못 하는 게 왜 니네 그 회사는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득을 얻어야 되는데 왜 걔네들은 이득보다 무슨 개인의 삶을 응원을 하고 왜 그러는 거야?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진짜 이해가 안 가잖아요. 우리가 그냥 기존에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들이잖아, 거의 대부분. 그냥 이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죠. 아메이 철학과 가치. 이 철학과 가치를 정확하게 아셔서 좀 전달해 주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더 풍요롭고 건강한 삶을 돕는 것, 그리고 시대를 이끄는 혁신, 그래서 끊임없는 연구와 특허 취득, 그리고 상생하는 기업이죠.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힘든 어떤 어려운 기업들도 돕고, 그리고 한국 사회를 위한 투자도 해주고, 또 지역 사회에서 영천도 있고 부산 물류센터 부산도 있고요. 예. 해서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모토로 시작한 회사라는 거. 그래서 공동 창업주 있고 2세대 경영진과 그리고 지금은 전문 CEO가 경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부자가 3번이나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한 개인의 삶과 꿈을 응원하고 위해주는 회사라는 거. 그래서 이거를 꼭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지금 노력하고 있는 회사라는 거죠. 요걸 꼭 전달해줬으면 좀 좋고요. 그리고 90년 축적된 글로벌 직접 판매 회사이기 때문에 이 숫자로 1위 직접 판매 회사 1위. 뉴트릴라이트 건강식품, 비타민 브랜드 세계 판매 1위. 그리고 전 세계 생산 및 물류 시설이 15군데 있어요. 예. 그리고 포브스지에 선정된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 진출돼 있고, 아까 얘기했던 특허와 출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800명의 혁신 및 과학 전문가가 있고요. 그리고 세계에 4개의 엄청나게 큰 여기 지금 나오죠. 여의도에 약 8배 자체 농장이 있습니다. 해서 아시죠? 더블엑스가 각 나라마다 다 포뮬러가 다르다는 거. 예. 이것도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대단한 게 어린이 영양지수의 어떤 기본을 만든 게 바로 이 아메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에서 특허를 획득했어요. 식약처에서 사용 허가를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뉴트릴라이트 건강지킴이 교육과학기술부 우수교육기 기부기관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문에 중앙일보에도 이렇게 나왔어요. 대단하지 않나요? 예, 어린이 영양의 어떤 기본을 우리 뉴트릴라이트가 맡고 있다라는 거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구를 살리는 일을 도와야 한다. 이것이 그냥 우리 회사의 모토였잖아요. 그러니까 ESG 경영 얘기는 따로 할 필요가 없죠. 이미 시작이 ESG 경영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거 어디서 많이 보셨죠? 우리 2,000원 주면 주는 쇼핑백에 붙어있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잘 만든 회사에 이제 회사는 우리가 오케이 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제품들을 만드는지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사람과 환경에 해가 되는 제품은 만들지도 팔지도 않겠다라는 약속을 지키는 제품을 만들겠죠. 해서 요즘 가심비 또 있죠? 가성비. 근데 저는 이 가음비가 너무 강조드리고 싶어요. 요즘 제품들 너무 많죠. 쿠팡에도 있고, 마켓컬리에도 있고, 여기저기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썼어. 그런데 나중에 뭐가 들어가 있었대. 미안해. 그래가지고 총수가 나와가지고 고개 숙이고, 사과하고, 그리고 그냥 저희들 또 막 화내다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너무 착해, 국민성이. 그죠? 처음에는 난리를 치다가 너무 금방 또 뽀로록 했다가, 그러니까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제품을 그냥 처음부터 쓰자는 거죠. 거기에 그냥 우리 아메이 제품은 하나도 걸리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가음비를 너무너무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더블엑스 식물 영양소, 이거는 정말 분석 결과가 DNA 손상을 줄이는 것까지 이미 입증이 된 거니까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고, 또 우리 똥검사로 진짜 마이크로바이옴으로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유일하게 지금 피마스라는 특허 기술로 저희가 하고 있죠.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가장 싼 건강검진이다.
그리고 뉴트럴라이트는요, 그냥 막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이런 과정 등을 통해서 가장 저기 연구소에서 연구하는 신뢰도에서 저기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를 통해서, 예, 차별성을 띠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얘기하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아, 역시 대단한 회사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에 4개의 농장이 있다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요즘은 굿모닝 다들 하고 계시죠? 예. 정말 이렇게 물 한 잔과 300, 우리 유산균, 그리고 프로틴.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생활습관, 성형이라고 요즘 계속 본사에서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또 뛰어넘어서 우리가 지금, 예, 위너스 더블 업 프로젝트 해서, 예, 저는 이제 우리, 처음 소개시켜 줄 때부터 굿모닝 하고 있는 중에 이걸로 그냥 갈아타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중성지방이 창피하지만 140, 원래 150까지가 정상 분포인데 제가 140이었더라고요. 작년에. 근데 올해 제가 건강검진을 했는데요. 46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진짜 건강해지는 거, 맞아요. 예. 해서 저는 요즘 이 W 패키지를 그냥 저도 들이밀고 있어요. 예. 건강해지지 않으면 돌려줄게, 돈을 돌려줄게, 막 이렇게까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려고 합니다. 네. 하려고, 예. 그래서 요게 정말 저희 위너스의 어떤, 힘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티스트리, 너무 좋죠. 자, 아티스트리는요, 저희 뉴트럴라이트에 들어가는 그 영양 성분이 저희 화장품 안에도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여드름 피부였어요. 그래서 제가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아티스트리가 그렇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얼굴에 뾰루지가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스폰서님한테 막 화내면서 저는 다 써도 요건 못 쓰겠어요. 막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자꾸 떨어지네요. 죄송해요. 그랬는데 제가 어느 순간 얘를 이겨 먹어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사업을 해야 되잖아. 내 얼굴이 이제 실험체인데. 그래가지고 모르겠어요. 영양제를 먹으면서 속이 좋아진 건지 화장품하고 저하고 이제 궁합이 맞아지는 때가 딱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즘은 진짜 피부 좋아졌다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듣는데 저는 이제 일단 제가 좋아하는 제품만 다 좋아하지만 프로틴 크림 너무 좋지 않아요? 예, 제 진짜 가성비 갑이고 거기다가 저기 영양 성분도 너무 좋고 그쵸? 그래서 저는 정말 저거 너무너무 사람들한테 권하고 있고 비타민 C 세럼 이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쵸? 피부과 좀 관심 있으신 분들 리프팅 많이 하시나요? 우리 아메이 사업 하시는 분들은 잘 안 하시는 걸로. 가면 요즘 울세라 그리고 또 써마지 그 다음에 인몰드 이게 보니까 유행이 있더만요. 아까 의료기기에서 이렇게 수술도 한다고 나왔잖아요. 보니까 이게 기계가 나오면 이게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울세라는요. 지금 제가 몇 샷이야? 500샷이 얼마래요? 190이죠. 근데 저거 500샷 맞아가지고 안 돼요. 저거 한 600샷을 맞아야 이게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 친구한테 들은 건데, 근데 이 울세를 안 맞아도 된다라는 거. 제가 뭐를 소개시켜 드리려면, 폴틴나잇 리셋 프로그램이에요. 사실 요거를 원래 이렇게 간절기에 하잖아요. 간절기에. 예, 봄에서 이제 여름 넘어갈 때, 겨울에서 봄 넘어갈 때. 원래 간절기에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얘를, 쭉 발랐어요. 그냥 간절기 필요 없이, 한 2달 동안 그냥 완전히 그냥 얘를 그냥 얼굴에다 퍼부었어요. 그때 왜 그랬냐면 이제 PB를 올리려고. 솔직하게 얘기해서 PB를 올리려고. 예. 그래서 PB도 올리고 내 얼굴도 올리자. 그래가지고 그냥 진짜 그냥 퍼부었어요. 그랬더니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누가 울세라 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안 믿으시겠지만, 예, 울세라 했냐고 누가 물어봐서, 제가 그냥 진짜 피부 올리려고 한 건데, 얘를 자세히 가서 들어봤죠. 그랬더니, 수분이 증가되고, 투명도가 개선돼. 거기다가 피부결은 덤이고, 그 다음에 얘가 피부 자생력 부스팅에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이렇게
끌어올려지는 거지. 얼굴이 늘어붙는 어떤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강추합니다. 강추. 저처럼 그렇게 PB를 얼굴에 부으시는 마시고요. 예, 간절기에 한 번씩 예,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경피독에서 너무나 안전한 저희 바디 제품부터 오랄 제품들 있잖아요. 자, 근데 저는요, 이 헤어 분석 솔루션, 이걸 가지고, 열심히 다녔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머리에 무조건 해줬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샴푸를 다 바꿨어요. 저희 제품으로. 세트니크로. 왜냐하면 샴푸에 관심도 없었고 사실 저도 이 사람들한테 굳이 우리 샴푸를 바꿔줄 생각도 없었어. 그런데 이걸 샀으니까 했잖아요. 했는데 저희 샴푸를 뭐예요?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됐고 그리고 이들에게 우리 샴푸가 가성비가 너무 좋다라는 걸 알게 해준 거예요. 저희 거 너무 싸지 않아요? 대답을 안 해주시네. 진짜 가격 너무 좋아요. 다들 보니까 막 미용실에서 비싼 거 쓰더만요. 헤드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너무 싸죠. 뭐 헤드앤, 이거 알죠? 예, 뭐, 이따시만한 거, 큰 거, 뭐, 그거는 싸죠. 그거는 굉장히 저렴한데, 그런 거 말고, 미용실에서 쓰는 거는 막 거의 15만원 막 이렇던데요? 그런 거 쓰시는 분한테 저희 거는 어때요? 너무 저렴하죠. 그래서 저는 이거 진짜 강추하고요. 100만 화소예요, 얘가. 그래서 제가 이거를 동영상으로 촬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렇게 보여주면 진짜 되게 우울해하시면서 샴푸를 바꾼답니다. 에이. 자기 머리 모공 하나에 머리카락 하나. 예, 너무 슬프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100만 화소로 또 이것도 촬영했어요. 이게 뭐게요? 네, 칫솔이에요. 저희 칫솔 끝에가 둥글다고 맨날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둥글더라고요. 놀랍죠? 예. 이렇게 100만 화소. 예. 자, 그 다음에 이스프링 이제 이번에 새롭게 출시되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영상 보여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해서 저희 140개가 이제 170개 그 이상으로 오염물질을 제거하게 됐고 95% 미세 플라스틱 제거 그리고 15개였던 게 18개의 신종 의약품 제거가 됐죠. 그래서 뭐 너무 좋은 거 너무 많은데 이건 나중에 예, 자세히 듣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실제 한강에 가장 많은 약이요. 당뇨약이래요. 예. 그 다음에 뭐가 있대요? 항생제. 그 다음에 발기부전제. 비아그라. 예. 그 다음에 마약. 여러분 아이들 마약. 예. 이런 거 먹일 수 없잖아요. 좋은 정수기 정말 쓰셔야 되고요. 예. 요거 이제 이런 얘기는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이거 정말 놀랍지 않아요? 저 아까 편의점 가서 저기 물 사려고 했는데 아이에게 있더라고요. 아이 땡땡이 안 먹었잖아요. 그냥 그 위에 있는 거 먹었잖아요. 제가 너무 파래요. 뭔가 인위적이죠. 저거 거의 빨리 삐는 수준이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거는 또 자연 땡땡이야. 근데 제가 마그네슘을 훨씬 더 많이 넣은 거래요. 근데 제 색깔이 어때요? 왜 산성이에요. 나 자연 드림에서 잡혀가나? 어쨌든 예. 저거 진짜 누가 가짜로 만든 건 아닐 텐데. 예. 그래서 정말 우리 약산성 알칼리성 물 먹어야죠. 그렇죠? 7번에서 8번 정도. 8번이 가장 적당하죠. 네. 그리고 우리 앰모스피어 스카이 뭐 너무 좋은 거. 이건 실제 그 고양이 키우는 집에서 예. 쓰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초경을 빨라지게 한대요. 이 미세먼지가. 그러니까 사실 공기청정기는 딱 봐도 이렇게 금방 드라마틱하게 저희가 이렇게 어떤 뭐라고 하지? 막 좋다. 막 이런 거 사실 못 느끼잖아요. 그런데 오래 두고 쓰면 쓸수록 알게 되는 정말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우리나라 미세먼지 수치는 이거도 넘어갈게요. 우리나라가 최고 미세먼지 수치가 가장 높다는 거. 그 다음에 저는 이 리플렉서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왜냐하면 제가 하루에 3번씩 하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좋은지 몰랐다가 최근에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이렇게 높은 구두를 이렇게 신고 다니니까 이렇게 무지외반증이 있겠죠. 한쪽으로 튀어나오는 거. 근데 제가 항상 3번씩 하고 그 다음날 또 높은 구두를 신어. 근데 괜찮아. 쟤 때문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쟤도 이제 나이가 이제 있으니까 점점 높은 구두를 못 신을 때가 되었는데 이거를 계속 꾸준히 하다 보니까 계속
나온 게 들어가진 않아요. 근데, 계속해서 이게 높은 구두를 신을 수 있는 이유는, 이거 리플렉스 덕분이다. 이런 생각이 요즘 들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퀸 TI 다 구입해서 쓰고 계시죠? 자, 이거 되게 요리 잘하는 여자처럼 보이죠? 아닌가? 저 이런 거 해보고 싶었어요. 저 요리 되게 못하거든요. 예. 저는 그냥 세팅에 목숨을 거는 여자예요. 그런데, 저희 퀸 TI로, 예,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예. 못하는 여자가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세제는 뭐, 두말하면 뭐예요. 너무나 좋다라는 거 다들 아시죠? 예. 그래서. 그리고 원포원 프로젝트. 최근에 저희 딸이 이제 생리를 시작을 했겠죠. 그런데 갑자기 이제 학교에서 비전 트립이라고 해서 이제 몽골로 선교 여행을 갔는데 오버나이트가 없는 거예요, 집에. 그거 어떡해. 내일 가는데. 그래서 쿠팡으로 다른 걸 제품을 샀어요. 급하게. 그래서 그걸 잔뜩 가방에 싸서 보냈죠. 근데 딸이 딱 갔다 와서 이제 그 여행지에서 이제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갔다 와서 저한테 하는 말이, 엄마, 우리 게 진짜 좋다. 엄마, 다른 거 써보질, 얘는 아메이야. 이외에 다른 걸 써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엄마, 진짜, 내가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3가지만 얘기해봐. 그랬더니, 첫 번째, 흡수가 잘 안 돼. 2번째, 뭉쳐. 그 다음에 3번째,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찝찝하다. 오래 하고 있으면. 예. 그래서 정확하게 또 3가지로 얘기해보라니까 또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매달 저희가 신제품을 출시하지 않아도 출시가 된다라는 거.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제 수익 구조. 자, 저는 대전 토백이에요. 그런데 분양을 받아서 세종으로 이사를 간 거죠. 세종은 대전 바로 옆에 있답니다. 자, 대전의 가장 자랑거리가 성심당이에요. 근데 성심당 빵 드셔보셨어요? 안 드셔보셨어요? 대전에 와야 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성심당 빵이 왜 인기가 많냐면 맛도 있지만요. 여기 그때 리더님들이 대전에 그때 무슨 세미나가 있어서 오셨었어요. 근데 저한테 빨리 좀 저기 성심당 좀 가보자 그래가지고 갔는데 그때 리더님들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빵이 맛있는 게 둘째치고 왜 이렇게 싸? 빵값이 너무 싸다고 깜짝 놀라셨어요. 자, 왜 싼지 제가 그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엄청난 고난을 겪은 후 평범하게 장사를 해가던 성심당에 큰 기회가 옵니다. 2000년대 후반부터 프랜차이즈 빵집의 인기가 점점 식어갔고 지역에서 오랫동안 정체성을 유지해온 작은 빵집들이 재발굴되기 시작했거든요. 무엇보다 프랜차이즈 빵 가격에 동공지진 온 소비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저렴한 가격, 큰 사이즈의 빵, 평균 이상의 퀄리티로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됐죠. 재료가 이렇게 푸짐한데 성심당 빵은 왜 이렇게 저렴한 걸까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성심당은 자신의 건물에서 적은 매장 수로 엄청나게 많은 빵을 만들고 팔기 때문이죠. 성심당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여긴 일반적인 빵집이 아닙니다. 빵집의 외형을 한 빵공장이죠. 직원들이 각자의 파트에서 맡은 빵을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이러니 생산 비용은 적게 들어가요. 소수의 매장에서 판매하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빵집처럼 운송비가 드는 것도 아니죠. 또 프랜차이즈는 공장에서 빵을 만들고 매장으로 보내고 또 빵을 팔 매장을 임대하고 수익을 덮으시는 복잡한 구조인데요. 성심당은 그냥 공장에서 만든 빵을 소비자와 직거래하는 방식입니다. 비용 구조가 아주 심플하죠. 광고를 열심히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성심당은 입소문으로도 충분히 굴러가고 있거든요. 생산 효율은 높고 비용은 낮으니까 이렇게 푸짐하게 재료를 쓰고도 그래서 성심당은 가격이 싸고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대전 이외의 다른 곳에는 매장을 만들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메이는 저희 같은 이런 평범한 저희들에게 기회를 준 거죠. 성심당 같은 그런 프랜차이즈 가게를. 자, 그 다음에 최근에 디올이 뒤통수 친 거 보셨죠? 원가가 8만 원이래요. 그런데 200 얼마, 300 얼마. 그쵸? 얘네들이 아마도 이 중간 과정에 엄청나게 많이 붙여 먹은 거죠. 뭐 유통 과정, 그쵸? 백화점의 수수료, 이게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뭐 디올만 그럴까요? 아마 엄청나게 뭐 루이비통 우리 알죠, 여러 가지 애들, 그런 애들도 다 이런 어떤 유통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의 원리는요, 저렇게 광고와 이런 큰 마트에 돈을 가져가던 이런 모든 유통 과정을, 광고업체와 유통 과정이 돈을 버는 구간을 누가? 우리 같은 이런 평범한 사람들이 400원에 좋게 만든 이거를 어떻게?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로 소비를 이렇게 구정 광고를 통해서 광고와 유통을 한 사람들에게 가져가라. 그렇죠?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소비가 소득이 돼. 돈을 쓰면서 버는 구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수익 구조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각자 20만 PBC 썼다라고 아메이에서 썼다고 가정할 때
가장 누가 돈을 많이 벌 것 같냐? 그러면은 뭐 S 또는 뭐 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각자 한 만큼 가져가는 거죠. 그렇죠? 누가 광고 유통을 많이 했냐? 매달 정산 그리고 그룹 전체 포인트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나를 만약에 계산을 해보면 그 제 건 것 같은데요. 큰일 났다. 네네, 끝날 시간 됐다고 알려주네요. 네. 그래서 나의 포인트를 계산을 해보면 20만 합쳐서 60만이죠. 그런데 각자 A, B 거를 빼주니까 나는 24,000원. 그리고 S는 80만, 그렇지만 아까 나로부터 만들어진, 그거 빼면 얼마다? 스폰서는 12,000원. 그래서 선착순이 아닌 노력순이라는 거, 이거 뭐 정확하게 아시고, 그리고 3명을 333%로 만들어서 내가 9%가 되면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는 핀이 있다라는 거, 선물도 받고, 그리고 브론즈 빌더, 이거는 나중에 스폰서님한테 좀 자세히 들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시간이 없네요. 아이고, 제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래서 1000만 PB 한 번 하면 SP, 3번 하면 GP, 6번 하면 PT, 그리고 12번 하면 파운더스 PT죠. 그래서 연봉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 되는, 되고요. 아이고. 그래서 윈윈 비즈니스라는 거 아시죠? 누군가를 이용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다 큰 어른들이 이용을 당할 리도 없고요. 그래서 누군가를 도와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핀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 가지 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장을 위한 도약을 시작해서 앞으로 비전 트립과 비전 보너스 계속 얘기 듣고 계시죠? 그래서 이거는 궁금하시면 여러분 스폰서님께 여쭤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뭘 하면 되냐? 일단 바꿔 쓰면서 알아보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불만족이면 반품하시고 만족하시면 소비해보시고 스몰 비즈니스로 소비하면서 알려보시고 또는 빅 비즈니스로 생각하시면 방법을 배우면서 알리시면 돼요. 해서 친구, 시간, 돈 요거 3개를 다 얻을 수 있는 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핀이 되면 정말 이거를 될 수 있는 일이라는 거 저희가 느끼고 이제 스폰서님들 보면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아메이 비전과 가치는 전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요즘 이거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아메이 로그인 할 때 딱 나오죠. 그리고 또 쇼핑백에 있잖아요. 쇼핑백. 그죠? 그래서 저는요, 여기에 다 있다고 해요. 우리 아메이 비전과 가치가. 건강한 몸, 건강한 생각, 그리고 관계, 그리고 개인의 성장, 그리고 보상, 그리고 자연, 그러니까 우리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 해서 이런, 뭐, 이거 몇 가지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인가요? 이 6가지를 진짜 다 얻을 수 있는, 정말, 토탈 석세스, 정말 인생 뒤집기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전국구예요. 지금 여기 같이 함께하고 있는 우리 송도의 우리 올케, 그리고 부산의 동서, 그리고 이렇게 대전의 파트너들, 그리고 여기 신영주 리더님이랑 김건영 리더님 여기 전주에서도 같이 함께 했던, 사진들, 이건 경주에서 이영실 리더님이랑 찍었던 사진. 이건 홈미팅.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소박합니다. 아직 소박하고요. 근데 제가 전국구라서 사실, 여기저기 좀 다녀야 돼요. 나중에 수석 되겠죠, 수석. 그래서 이렇게 소박하게, 이렇게, 그리고 또 모일 수가 없으니까 줌을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아직, 그리고 또 이렇게 익산에서도 또 파트너가 있고요. 전국구 팀 맨날 이렇게 줌 미팅으로 해요. 그래서 안 되는 듯 하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안 되는 듯 하면서 된 것 같아요. 사실 더 돼야 되는데. 내가 아메이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하지 마시고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팀 안에서 팀과 시스템의 힘으로 하는 일이고요. 모두 같은 아메이가 아니고요. 지금 리너스 아메이를 공부해 보시고요. 시간에 적금을 한번 들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홍진 리더님 어록에 아름다운 정원을 망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래요. 저는 사실 요즘 이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거든요.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얘기 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